우리 이혜민 의원님이 이제 어제 그저께 들어왔습니다. 그저께 들어오셨는데 네. 지금 여독을 풀 겨를이 없으세요. 오전에 또 최고위 그 회의 하시고 그다음에 또 기자회견 하시고. 네. 네. 근데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불여일견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못 당해. 제가 듣기로도 외교부에서 이 건을 담당했던 팀장은 네. 가보지도 않았다고. 가보지도 않았죠. 네, 가보지도 않고 협상을 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혜민 의원님은 완전히 따끈한 소식으로 사도광산 현장 시찰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가보신 이야기를 일단 좀 들어볼 거예요. 흔적 하나 없는 강제 노동에 대한 증거들. 그러나 사실은 증거가 너무 많은 그렇죠. 현장들. 네. 자, 일단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 자체가 조금만 한 줄로 정리 안 되겠지만 소감 형태로. 그냥 소감 형태로 저는 저희가 가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예. 일본에 한 줄 요약을 이게 끝나고 할게요. 네, 생각을 네. 하면서 일본에는 저희가 요구를 할 수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고 세 가지 요구를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달성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저희가 근거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했다. 저희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사실 태풍과 지진의 두려움도 있었으나 계속 경보가 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날씨가 다 도와줘서요. 다 원래 일정 다 소화하고 다녀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자는 저희가 간다고 했을 때 이거 다 끝난 이슈 아니냐라고 맞아요.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다녀오고 나서 정말 공고해진 생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혜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전투력이 엄청 상승해서 왔습니다. 네. 끝나지 않았어요. 수정할 수 전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이걸 좀 첨언을 왜 지금부터 시작인지를 첨언을 드리자면은 군함도도 그렇고 사도광산도 그렇고 일본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일본의 1910년도까지의 역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강제 한일 합방이라고 보통 불리는 그 시점 이전까지를 강조를 하면서 일본의 기술의 어떤 산업 발달을 위한 일본의 아주 훌륭한 어떤 역사들을 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군함도가 있었고 이미 사도광산이 이번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60건 이상을 다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돼서 이제부터 시작인 이유가 군함도에서 이미 한번 뒤통수를 맞았고 사도광산 또한 지금 이렇게 사실은 패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물러섬으로써.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나머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생각합니다.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구나.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잘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갖고 오셨어요, 뭐를. 우리 조금만 보여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우리 원래 여행 가면 현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챙겨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데 이건 예쁜 쓰레기 아니야. 역사적 예쁜 쓰레기가 증거물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도에 있는 카메라 이쪽이죠? 사도에 있는 골드 마인스 해가지고 갱도 관련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관한 입장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 금강으로 들어가는 갱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렇게 반짝이게끔 해놓고 여기저기다가 그 금박 그 종이를 이용을 해서 금괴들을 쭉 놔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화된 느낌이 굉장히 커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은 일본의 이제 학자분들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강제 노동에 관한 것들을 더 열심히 파헤쳐서 실제로 여기에는 강제 노동,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분들이 만든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사료들을 다 이제는 가지고 저희가 국회로 돌아와서 이 다음을 이제 간담회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건데요. 네. 거기에 대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혜민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여기다가 해놓고 우리 좀 시쳇말로 빼봐. 완전한 증거가 여기 있는데 왜 그 강제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안 쓰고 싶은데 쓸 수밖에 없는 증거가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써도 돼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 종이도 이게 같이 뭐냐면은 보여주시고. 저희가 사도에 방문을 하기 전에 도쿄에 있는 한 박물관 인포메이션 센터를 갔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군함도. 예. 군함도를 등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때 오케이 한국의 어떤 강제 노동에 관한 것을 우리가 표시를 어딘가에 할게라고 약속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등재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게 군함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쿄에 어느 이렇게 막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그 기관의 이름이 어떤 거냐면은 산업 이제는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라고 해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일부의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거기에도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제 동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예. 제가 발견한 것은 당시에 일을 했던 끌려갔었던 조선인 수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으로 두 권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는 같이 갔던 다른 인미애 의원께서 읽고 거기 촬영이 안 됩니다. 녹음도 안 됐겠네. 녹음도 안 됩니다. 일본의 산업화를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전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촬영도 안 되고 뭐 녹음도 안 되고 해서 옆에서 읽으시고 제가 종이에 이렇게 막 휘갈겨 쓴 내용입니다. 너무 참담해서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일부만. 일본은 조선의 젊은 남녀들을 각종 명목으로 강제로 징벌해서 동남아 각 전쟁터로 군수공장으로 탄광으로 끌어가던 판국에 나도 그해 12월에 징용이라는 굴레를 쓰고 일본 광도시 임보정 향한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쓴 거가 향한무 까이나다에 있는 동양공업 땡땡이라는 군수공장으로 끌려갔었다. 여기에 분명히 빼봐 강제로 징벌하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강제로 징벌하여 징용이라는 굴레를 쓰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일본 그때요. 법 만들어서 다 법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이 다 무효인 거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했기 때문에 다 침략사고 해서 그건 다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산업화 자랑도 사실은 전쟁에 의한 거지. 그 쏘고 감추고 그것만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단어 하나를 이 네. 엄청난 단어 하나를 지금 빼드린 거예요. 네, 뭐 여기 제가 가서 이 수기 받아 적은 게 나왔으니까 그 군함도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가는 게 전체적인 맥락상 이해가 이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할 시에 유네스코에서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것들을 적시를 하라라는 게 있었고 그 당시에 2015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외무부 이제 차관 현재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십니다. 그분이 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군함도하고 사도강산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강제 노동에 관한 것을 적시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일본어와 그 다음에 영어가 병기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부분을 다 살펴봤었는데 거기에는 어디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었던 forced work 혹은 이제 강제적으로 일을 하라 against their will 그래서 그들의 의지와 배치돼서 이런 표현이랄지 또 우리가 요구한 것은 victims 해가서 희생자 이 세 가지 단어가 표현이 들어가야지 적시를 하는 것인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workers from Korean Peninsula 그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 who hoped to travel to work 일을 하고자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hoped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구한 것과 완전히 배치가 돼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들어가 보면 너무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의 막말로 네. 사람들이 다 분노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당시의 한국인은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방금 영어로 얘기한 거가 뭐냐면은 여기에 와서 군함도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은 일본 국민인데 국적자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왔다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왔어. 근데 이게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본인인데 한반도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어디에도 우리가 요구했었던 강제 노동에 관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제징용이라는 말 대신 강제동원 혹은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징용은 이미 법적으로 합법적인 어떤 절차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말도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강제징용이라는 표현보다는 강제동원 혹은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군함도에서 이미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했던 분이 지금 장관이에요. 일맥이 상통하네요. 네.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고요. 그냥 실수나 이게 아니네. 이 장관을 왜 안 쳤는지 알 것 같고, 앞으로 일본이 비슷한 일을 계속하겠다. 저는 사실은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아니 군함도 때 이미 한 번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렇다면 배움이 있을 텐데 왜 똑같이 하게 됐지? 봤더니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네. 너무 소름이 끼쳐서. 내가 여기 질문에 도대체 그때 한 번 그랬는데 왜 또 그러냐. 이게 넣었는데 답 나와버렸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강산 쪽은 그런 표현조차도 없어요. 심지어. 네. 갑자기 피곤함이 싹 가시면서 무언가 저도 전투력이 올라오지 않나요? 저도 전투력이 좀 상승합니다. 우리 이혜민 의원님 옆에 있으면 전투력 상승해요.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 뭐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일단 가신 분들 그래도 이름이 있으세요?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 자, 그래도 호명해드려야죠. 함께 하셨으니까. 네, 그럼요. 다 그래도 오늘 다 같이 저것도 했어요. 기자회견도 했는데. 네, 잠시만요. 저의 그냥 아주 여전히 나이브한 생각일지 모르는데, 국힘에도 여기를 한번 가볼까 했던 의원 1명, 2명은 없었을까? 진짜.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기를 바랍니다. 있었기를 바라지만, 다른 이유로 못 가셨을 것이라고 그 정도까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구 갔는지 사실 사진 저희가 이거 만들어가는 팜플렛에 이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거 언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강 의원님, 그 다음에 임미애 의원님, 그 다음에 진보당에서는 정혜경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준영, 그 다음에 이혜민, 이렇게 두 우리 의원이 자막 참여를 이름 했습니다. 좀 한번 나가고 있나요? 너무 감사해요. 예. 자, 그래서 15일부터 17일까지 다녀오셨어요. 15일이 참고로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네. 그날 서울에 없었던 것도 한편으로는. 아니, 근데 15일 날 저희가 도쿄를 갔잖아요.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스쿠니 신사 앞을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날이 종전 기념일이에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익들 입장에서는 그날을 사실 폐한 날이. 그쵸. 그 신사에 가서 사람들이 막 여러 추도제도 지내고 이러는 날이었어가지고 야스쿠니 신사 앞에가 진짜 사람이 많고,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려서 뭔가 이렇게 피켓이라도 들까 했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쟁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하나씩 짚고 나가요. 네. 여러분, 오늘 이혜민 의원님의 현장 시찰에 대한 이야기로 다 듣고 오늘 공부 끝내는 겁니다. 더 이상 누가 뭐라 그럴 때 삼합은 겨룰 수 있어야 돼요. 삼합. 삼합은요. 네, 그럼 한 개씩 제가 그 아이템을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에서 등재를 허용을 할 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라. 강제 동원? 그렇죠. 강제 동원에 대한 진실을 적시. 적시라 함은 해석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그렇죠. 분명하게 워딩을 써라 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내용이 사람들한테 보이게끔 전시를 해라. 근데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상황이.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이 또한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유네스코랑 뭘 약속을 했냐면은 매해 추도제를 지내겠다라고 네, 네. 했어요. 그래서 가만두면 아마 거기서 알아서 그냥 매해 뭐 가을 정도에 추도제를 지낼 것 같긴 한데 이름 없는 추도제 보셨어요? 뭐가 떠오르죠? 예. 네. 네. 명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피해자 명부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진실을 적시해라. 강제 동원에 대한 진실 적시. 두 번째, 그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 세 번째는 피해자 명부 공개. 이겁니다. 그 피해자 명부는 얼마나 중요하나요, 정말. 내 조상이 그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가서 진짜 팻말도 없는데 사실은 34도였는데 저희가 추도제를 지내니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풀을 헤치면서 올라가서 조선인 기숙사 제4기숙사 터에서 추도제를 지내고 왔습니다. 거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띄워주세요. 예, 날씨가 그냥 엄청 쨍쨍하던데요.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 땀보다 막 눈물이 나서 저는 울보혜빈이도 터졌구나. 네, 맞아요. 충문을 제가 읽었거든요. 유세차 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중간에 막 잘 읽다가 중간에 막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이재강 의원님이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는 아마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첫 번째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를 적시를 하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군함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군함도도 돌려 표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얘기한 단어들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사도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그냥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까지 끝나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전시된 것 자체가 거의 없고 네, 그리고 네. 오히려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은 그들에게 나눠준 담배 명부 몇 명한테 나눠줬고 몇 명한테 나눠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고용하고 마치 고용자의 복지. 응? 마치 고용인으로서 고용자들을 조선인, 일본인 할 것 없이 동등하게 잘 대우했어라는 것을 오히려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함도보다 더 못한 꼴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두 번째 부분 전시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 있길래요, 전시 장소가? 유네스코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려면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지역이 이제는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시는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라고 표현된 그 전시는 이 지역에 있지 않아요. 거기서 더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어디 그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천공의 선 라퓨타 영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막 이렇게 담쟁이 덩쿨이 막 있는 어떤 구조물이 보이는데 그 모티브가 된 곳이 있어요. 사도에. 근데 거기에 초입에 있습니다. 초입에 향토박물관. 향토박물관? 네. 무슨 새마을운동 때 옛날 아주 허름한 향토박물관. 저희가 그 앞에서 아주 커다란 태극기 펼치고 사진을 찍었는데 향토박물관에 있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 천공의 성 라퓨타의 배경이 된 부분 앞에서 사진 찍고 가요. 그렇게 잠깐 사진 찍고 가는 포인트인데 거기에 초입에 진짜 허름한 향토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래서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살펴보는데 없어요. 처음에는 막 사진을 찍어서 거긴 사진을 찍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없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 옆에 왜 화장실 가듯이 쬐끄만 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갔더니 조그만 되게 좁은 계단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구석에 한 6평 정도 되는 방에 3면에다가
왜 학회 같은 데 갔을 때 포스터 세션 있잖아요. 네, 프린트해서 네. 쭉쭉쭉 붙여놓는 네. 그렇게만 다 붙어 있고 도시락통 하나가 덜렁 있었어요. 그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한국인 당시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적시를 하라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전시가 되고 있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박물관이면 전시하는 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탄광에서 일했던 거, 네. 조선인이 입었던 거, 뭐 귀하들께서 주신 담배꽁초라도 네.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들어가. 그러니까 모으려고 마음만 먹었어도 사실은 뭐 몇백 종은 모으죠. 이게 그 학자들이 만든 자료예요. 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아무런 그 어떤 성의가 보이지 아니하고 네. 그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께서 혹은 협상을 진행을 했었던 분께서 팀장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일본에 요구를 했고 일본이 그걸 들어줬어라고 본인들이 어떤 치적처럼 얘기를 하는 곳이 그렇게 초라한 곳에 구석에 박혀서 강제 노동이라는 말도 없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된 지역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번에 눈으로 보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혜민 의원님 말씀하신 까먹지 않으려고 제가 한번 그것만 다시 네. 리바이벌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을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가 아니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다 이루었다. 자랑스럽게. 다 이루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 상임위 방송으로 보다가 진짜 자꾸 이렇게 시장에 속된 용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막 뚜껑이 열리고 그래요. 김준영 의원님 질문하고 답하는데 저는 조금 괴상했어요. 그렇죠. 괴상하다는 표현이 가장 좀 그러니까 점잖은 표현인 것 같네요. 공무원들이 뭐 참고인이나 증인을 출석을 해서 국회에서 막 이렇게 굽신거릴 이유는 없는데 이분의 자세는 일단 굉장히 오만하셨고 네. 제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상황을 잘 모르는 거야? 협상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다 잘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들으셨죠? 도시락하게 있는 것이 이름은 향토박물관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갱도를 저희가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갱도를 갔는데 지금 저희가 군함도 쪽도 보고 사도광산 쪽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일본은 1910년도까지 끊어서만 보여주고 싶고 지우고 싶은 거죠. 네, 그 이후 거는 전범 국가로서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역사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다 빠져 있구나를 알게 됐는데 갱도를 갔는데 제가 조금 전에 금박이 막 반짝이는 이거를 보여줬잖아요. 네네. 갱도는 1910년 이전과 1910년 이후를 또 동시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갱도는 전체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역사 사실을 적시하는 곳에서는 뒷부분을 완전히 빼고 뺀 채로 앞부분만 강조를 해서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산업 발전에 이렇게 우수한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왔나 이런 것만 전시를 하고 싶어 해서 제가 거기서 일본 미디어를 대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그거를 말을 했어요. 아니 갱도는 양쪽을 다 보여주면서 왜 역사 사실 적시는 1910년 이전 것만 하냐. 이후 것도 명백히 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혹시 일본 기자들은 질문을 뭐 일본 기자들은 사실은 이들은 저희가 이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이 일정에서 사실은 일본에서 참의원 한 분, 그러니까 의원 한 분과 그 다음에 사도에는 또 시의원께서 같이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긍을 하시는 거예요? 수긍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분들은 야당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를 많이 도와주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저희가 이제는 뭐 혹시라도 등재 취소 막 이런 시위 이런 것을 할까봐 걱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강제 동원을 적시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다 원래 지적받은 대로 전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피해자 명부를 공개를 해주세요. 네. 너무나도 말이 되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저희가 그런 교류가 있다 보니까 예. 이 다음 스텝으로 한국으로 두 분을 모셔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더 하고 싶다 했을 때 가서 본인들이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일본 주셨습니다. 언론은 다뤘던가요? 일본 언론에서 다뤘고 방송에도 나갔고 신문에도 나갔습니다. 그냥 어떻게 드라이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저희가 요구한 세 가지가 이제 딱 적시돼서 나와서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